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모든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가라든가 혹은 부동산의 가격이라든가 혹은 금값이라든가 원유 가격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어떤 시세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시세의 법칙은요,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주로 움직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무엇이냐? 가던 가격은 자꾸 가던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론으로 따지면 주도주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던 놈이 자꾸 더 간다는 거예요. 안 가던 놈은 계속 소외돼서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인기를 얻어서 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가는 어떤 흐름이, 가는 어떤 습성이 계속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소외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이 안 쳐다보고 이래서 비주도주가 되어서 소외가 된 긴 소외기간을 거쳤다가 이제 막 시장 인기를 끌면서 주도주가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에서 가장 길게 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시세가 움직여요.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막 급등이 잘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약하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오르다가 또 잘 안 오르고 비실비실거리니까 팔아버리게 되죠. 조금만 수익 내고 이제 안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다.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시켜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제로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가 점점 빨라져서 가속도가 붙죠. 그리고 가속도가 붙어서 아주 가파르게 시세가 움직이고 나면은 반드시 변곡점이 옵니다. 너무 가파르게 움직인 다음에는 이게 바뀐다는 것이죠.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의 맞바지 국면에는 항상 급등이 옵니다.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도 오랜 기간 동안에 시세가 이렇게 빠졌다가 시세가 처음부터 폭락이 잘 안 옵니다. 비실비실 빠졌다가요, 막바지에 와서 갑자기 공포심이 나면서 악재가 안 알려졌던 악재까지도 막 나오면서 투매가 쏟아집니다. 하락이 하락을 불러서 막바지 투매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빠지다가 마지막에 급격한 투매가 나와서 폭락이 오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변곡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막바지 국면의 급등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 투자자는 말이죠. 그다음에 하락 막바지 국면의 투매를 가장 우리가 조심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용기를 내서 공포심이 들고 자살하는 심정이 들지만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공격을 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시세가 움직여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오른 시세는 반드시 폭락이 오게 돼 있다, 많이 빠지게 돼 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석유도 그렇고요, 금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만사가 법칙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너무 인생이 급격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추락을 하게 돼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권력이 막 이렇게 발흥을 해서 갈 때까지는 뭐 끝까지 가지만은요,
그 뒤로 절벽 때에는 가파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대통령들도 보면은 뭐 암살을 당하거나 혹은 뭐 자살을 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온갖 나쁜 것으로 끝맺음이 주로 이루어지죠. 너무 높게 좋은 인생이 전개되었으면 꼭 나쁜 인생이 닥쳐오지 않을까를 겁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 절벽과 계곡의 이론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반드시 깊다. 또 계곡이 깊으면 산이 굉장히 높다. 계곡 다음에는 아주 가파른 산이 출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시세가 움직여요. 소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탄성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비탄성 이론인 것이죠. 우리가 고무줄을 말이죠. 조금 이렇게 당겼을 때는 고무줄이 탄력이 있어요. 그런데 고무줄을 과도하게 당겨갖고 탄성을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고무줄을 당겨도 이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임계점을 넘으면. 즉 인기를 잃어버린 비성장 섹터는 상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성의 법칙, 즉 비탄성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시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법칙 중에 하나가 적자 생존의 법칙이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런 정글에 가봐도 힘이 센 놈, 이긴 놈, 자연환경에서 승자가 된 놈은 끝까지 살아남고 거기에서 패배한 사람은 지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요. 정말 잘 오르는 주식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서 잘 오르는가. 내가 산 주식은 왜 맨날 떨어지고 안 오르고 어떤 주식은 많이 오르느냐 했을 때는 케인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인 투표론이다. 결국 심사위원이 투표를 결정짓는데요. 미인을 결정짓는데 그거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여자가 되게 미인인데 심사위원들은 또 다른 여자를 내가 봤을 때는 못생긴 여자를 미인으로 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각에서 시세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 시각에서 어떤 미인주를 생각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뭐 강남의 어떤 부동산은요,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부동산이 있는 반면에 저 지방의 어떤 부동산은요, 죽으라고 안 오르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싸서 그 지방 부동산이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좋게 안 보기 때문에 가격이 안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항상 미래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미래의 기대 심리로 움직인다. 이 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중심 세력, 즉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미인이 당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